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일까? 살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특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개성,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격,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라는 사람을 특징 짓게 합니다. 나의 성향은 나도 모르게 원인 결과의 연속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 결과인 것이며 자연의 이치대로 일어난 성향입니다.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 법이므로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잘못된 성향과 고정관념은 수그러지고 수행을 통하여 바른 성향은 생겨나서 바른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성향, 생각보다는 말과 행동이 앞서는 성향, 화가 많은 성향, 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지는 성향 등 수많은 개인의 성향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형성된 개인의 성향은 자연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성된 개인의 성향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떤 성향이 표출되더라도 대상으로 여기고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관찰하세요.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며 나의 진화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다는 바른 견해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2019년 4월 셋째 주 수행일기입니다. 제목은 실제 하는 것보다는 관념적인 것을 생각하는 성향입니다. 단마숲에 일찍 도착해서 청년 스님께 들러서 차담을 잠깐 하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좌선을 시작했는데 앉자마자 마음은 선선한 법당보다는 밝고 환한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법회 시작 전에 경행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밀짚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단마숲 숲속에서 보이는 작용과 보는 작용을 알아차림하며 걸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지만 점점 생각하는 성향이 일어났습니다. 밝다, 환하다, 계피 냄새가 난다, 다람쥐가 신기하게 보인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잔디가 잘 자랐구나, 연두빛 나뭇잎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등등 30분 정도 경행하면서 많은 관념적 내용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보이고 들리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며 자연과 대화하듯이 교감을 하였습니다. 매서웠던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잔디가 푸르게 잘 자란 것이 잔디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겨울의 상태와 비교해보니 그 순간 식물이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스님 인터뷰 후 산책하면서 관념적인 이유를 펼쳐나갔던 자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에 빠졌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자 헛웃음이 씩 나왔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인터뷰 법회 중에 창밖에서 공사장으로 가는 포크레인이 보이자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버트 차들이 생각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싶지만 연상작용과 관념이라는 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산책 중에 관념을 생각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성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면 사그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므로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치는 성향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산책 중에 계피 냄새가 났을 때 저 나무가 계피나무일까 생각하고 추운 한파를 견뎌낸 잔디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쓰다듬어주고 겨울에 봤을 때는 길가는 잔디로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잔디가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풀들도 많았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잔디만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믿지 마세요 라고 하셨나 봅니다. 이치를 모를 때는 자신의 마음이 생각한 것을 믿게 되고 이치를 알고 나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생각이 많은 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절감했습니다. 스님과 인터뷰나 차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스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봐야 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법회 시간에 법문을 듣는 도중에 속으로 스님 말씀을 따라하기도 하고 과거 경험이 저절로 떠오르기도 해서 꼭 나만을 위한 맞춤형 법문 같았습니다. 자선을 하면서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며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법의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번뇌의 가속도는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작용하는 반면에 알아차림의 가속도는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생성된 지혜도 사라지므로 방일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께서 점검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평온할 때도, 번뇌가 막 시작될 때도, 큰 번뇌가 생겼을 때도 형성된 지혜를 점검하여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는 무상의 지혜를 이해하여 선업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알고 수행해야겠습니다. 지금껏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길러온 번뇌의 가속도일지라도 알아차림하면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알아차림은 법의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고 번뇌가 사라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일상생활의 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비능률적임을 알아차리면 5단계 일 처리를 2~3단계로 줄여서 하게 되고 아예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하지 않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목소리를 알아차린 적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짜증나는 것 같아서 말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스님께서 누가 말을 하지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을 했다면 목소리에 짜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은 마음이 하는 것이므로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겠습니다.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나에게 쓰는 편지. 그대여,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나는구나. 수행을 해가면서 너는 자신 속에 숨어있던 성향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절감했지.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종 이유를 들어서 관념적 해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 비교 분석해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성향도 강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관념적인 원인을 마음대로 추측해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었지.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점점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관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생각의 파노라마를 펼치는 것은 관념에 빠지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진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하다가 실제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관념에 빠졌던 과거의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 실제하는 법을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시행착오를 겪은 과거 너의 모든 체험은 소중하단다.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생각할 때마다 생각한다는 실제를 알아차리고 생각의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하렴. 하나하나 너 자신에 대하여 이해해 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앞으로도 꾸준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른 견해로 알아가는 수행을 함께 해 나가자꾸나.